제9장 예술과 인지 고고학. 과거의 정신세계로의 탐험. 인지 고고학 Cognitive Archaeology는 과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는지, 그들의 생각, 믿음, 가치관, 그리고 상징체계를 연구하는 고고학의 한 분야이다. 과거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긴 물질문화, 특히 예술품, 기념물, 의례의 흔적 등을 통해 그들의 정신세계를 추론하고자 한다. 어떤 상징이 특정 문화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단순히 그 형태만으로 추론하기는 대개 불가능하므로 개별 유물이 아닌 그것들이 함께 발견된 유물복 합체 애셈블레이지로서의 총체적인 맥락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장에서는 인간의 상징 사용 능력의 진화 과정부터 시작하여 예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징의 용도, 그리고 과거의 정신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고고학적 연구 방법과 최신 이론적 발전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점 상징 능력의 기원과 진화. 예술과 같은 복잡한 상징 행위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진화한 결과물이다. 고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초기 인류의 상징적 사고 능력을 추적한다. 계획과 설계 능력. 초기 인류가 만든 석기 제작 과정의 초기 인류가 만든 석기 제작 과정의 복잡성과 계획성은 그들의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에는 원료 획득에서부터 도구 제작,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하는 차인 오페라투아르 치노베라도일의 분석을 통해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 기술, 계획성을 밝혀냄으로써 인지적 복잡성을 추론한다. 의도적 매장. 죽은 자를 의도적으로 매장하는 행위는 자의식,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 동료에 대한 애착 등 복잡한 인지 능력과 사회적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이은 과거 호모사피엔스만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행동적 근대성 behavioral modernity를 논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최네안데르탈인의 매장 행위 증거가 증가하면서 행동적 근대성의 출현 시점과 정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래 의식의 흔적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에서는 매장된 인골 주변에서 꽃가루가 발견되어 꽃을 뿌려주며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유럽에서는 시신 아래에 백조나 두루미의 날개를 깔고 매장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의 주변에서 국화꽃 화분이 분석되어 장례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내에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무덤은 매우 드물려 일부 유적의 흥수아이의 연대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내장지에서 꽃가루가 발견되면 이를 곧바로 의도적인 장례 행위꽃 장식의 증거로 연결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꽃가루가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뿌려진 것인지 혹은 바람이나 동물을 통해 자연적으로 유입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과거 인류의 의도적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지속적인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언어의 발달. 복잡한 상징체계인 언어 능력의 발달은 예술과 같은 다른 상징 활동의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고고학에서는 직접적인 언어의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소리와 관련된 유물이나 흔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기원을 추적한다. 유럽, 특히 독일의 슈바벤 유라소에비엔 쥬라 지역의 동굴들의 홀레펠스, 가이센클레스털의 동굴에서는 새의 뼈나 매머드 상아로 만든 피리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은 구석기인들이 음악을 만들어 연주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다만 이러한 뼈,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학계에서는 논쟁이 발생한다. 이것이 인간이 소리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고 가공한 인공물인지 혹은 동물의 이빨 자국이나 다른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우연히 구멍이 생긴 자연물인지를 두고 치열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진다. 유럽의 여러 동굴 유적에서는 동굴 자체가 가진 울림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특정 공간에서 소리를 냈을 때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현상을 통해 구석기인들이 이러한 공간을 의식이나 음악 활동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즉, 동굴을 자연적인 연주 공간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동굴 속 석순 등에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로 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석순을 타악기처럼 소리를 내는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시대로 편년되는 명확한 악기나 소리 도구가 발견된 사례가 없다.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유물 중 일부가 악기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구석기 시대까지 소급되는 유물은 없어 관련 연구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리는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집단 생활에서의 신호, 의식 행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점 상징의 작동 방식. 미술을 중심으로 예술을 포함한 상징들은 과거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인지 고고학은 이러한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거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점 밀묘사와 재현.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조각이나 회화와 같은 재현 미술을 통해 세계를 묘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후기 구석기 동굴 벽화에는 주로 검은색 안료인 이산화망간과 붉은색 계열의 산화철이 사용되었다. 일부 벽화에서는 숯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숯은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그림의 제작 연대를 직접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엔 디스트레치 프로그램 암박화의 희미한 채색 복원과 같은 디지털 이미징 기술과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여 미술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록한다.
해석의 변화 과거에는 모든 동굴 벽화를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처럼 단일한 의미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미술품이 제작되고 사용된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럽과 같은 구석기 시대 채색 동굴 벽화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울조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시기를 후기 구석기까지 올려본 견해도 있지만 암각화의 색을 칠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구석기 시대 채색 미술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채색 전통은 주로 역사 시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고구려 고분 벽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물상 채색, 석굴암의 채색 흔적 등은 뛰어난 채색 기술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분 벽화나 단청 등 역사 시대의 화려한 채색 문화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는 암각화 등의 색을 칠하는 전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기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미술 전통 사이에 일종의 단절이 있었거나 문화적 표현 방식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점 장소와 영역의 표시. 예술품과 기념물은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의 영역을 표시하고 한정하며 세속적 차원뿐만 아니라 신성한 차원까지 지닌 기억의 땅, 즉 인식 속의 경관 cognitive landscape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기념물, 성소, 무덤 등은 이러한 기억의 장소로서 기능했을 수 있다. 현대에는 GIS를 활용한 가시성 분석, 경관 내 이동 경로 분석, 그리고 특정 장소의 천문학적 정렬 연구 등을 통해 특정 장소가 지녔을 법한 의례적 중요성이나 상징적 의미를 다각도로 탐구한다. 2.3 권력과 정체성의 상징. 예술품이나 특정 유물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희귀한 재료나 특별한 기술로 제작된 미제품 프레스테이지 굿즈는 사회적 위계가 발생한 이후 지배층이 자신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정당화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왕관, 옥좌, 특별한 복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구석기 시대는 이와 같은 위계 사회는 아니었지만 도구의 기능성을 뛰어넘는 상징적 사고와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에서도 단순한 생존 도구를 넘어 당시 사람들의 높은 인지 능력과 추상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증거들이 확인된다. 전공미 등에서 출토된 후기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는 완벽에 가까운 좌우대칭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는 단순히 돌을 깨서 날을 세우는 기능적 목적을 넘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구상과 계획, 그리고 균형미를 추구하는 미학적 감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뇌과학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대칭성을 구현하는 능력은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양주 오평동 유적에서는 극형 그래피티 발견되었다. 기어는 무언가를 칠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료로 이는 구석기인들이 색을 인지하고 이를 표현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도 구석기 시대의 붉은 흑산화철, 오크를 채집하여 몸이나 도구에 칠하는 행위는 가장 원초적인 상징 행위의 증거로 해석된다.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 발견된 눈금돌러 취스터운은 돌의 측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진 흔적이 남아있다. 긴 숫자를 세거나 날짜를 기억하는 등 정보를 표기하려는 추상적인 사고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러한 표식 행위는 언어나 문자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처럼 구석기 유물들은 단순한 기능품이 아니라 당시 인류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상징물로 해석될 수 있다. 고고학의 중요한 과제는 유물의 형태와 용도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상징적 흔적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복원하는 것이다. 비록 그 해석이 가설의 영역에 머물고 많은 비판과 논쟁을 낳을지라도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질문과 논의를 통해 과거 인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4 초월적 세계와의 관계 종교 미술. 기술은 저승, 초자연계 또는 초월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규정하는 데 사용된데 이는 종교의 고고학 분야로 이어진다. 고고학적으로 의례를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는 특정 장소 신전, 재단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특별한 시설물, 풍부하거나 특이한 부장품을 동반한 내장, 특정 종류의 유물 신상, 재기의 집중적인 발견, 재울 흔적, 특정 행위를 암시하는 도상 이카노그래피나 문자 기록 등이 있다. 3. 현대적 접근과 새로운 시각. 지난 20여 년간 인지 고고학은 인접 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 탐구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정교화하고 있다. 체화된 인지와 감각 고고학 과거 사람들이 특정 공간, 기념물, 유물을 어떻게 신체적으로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인식했는지 1인칭 시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기은 시각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청각, 후각, 촉각 등 과거의 다양한 감각 경험과 그것이 의미 형성에 미친 역할을 탐구하는 감각 고고학 Sensory Archaeology로 발전하고 있다. 물질성 연구 Materiality Studies 이 관점은 예술품과 같은 물질이 단순히 의미를 담는 수동적인 그릇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며 인간의 생각과 행위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종교의 인지과학적 접근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CSR.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적 성향이 종교적 믿음, 의례, 그리고 관련 예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인간이 특별한 학습 없이도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 예를 들어 자연현상기에 보이지 않는 행위 자신,
정령 등의 의도를 쉽게 감지하려는 성향이 종교의 발생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전 세계의 많은 종교 문화권에서 타음, 첨타음, 소도소대 등 높은 구조물을 만들어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처럼 높은 곳을 신성시하고 우러러보는 행위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인지 성향이 종교적 형태로 발현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징 체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불타프와 다음 본래 석가모니의 사리고를 봉헌하던 시설에서 출발하여 후대는 사리를 대신해 경전이나 복장유물 등 상징물을 안치하는 공간이 되었다. 유럽의 대성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간성 유물함, 제대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성인의 유골이나 유품,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성체과 포도주 등을 보관하고 기도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처럼 지역과 교리가 전혀 다른 두 종교가 신성한 상징물을 특별한 구조물 안에 안치하고 숭배하는 매우 유사한 행위 방식을 공유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 구조의 뿌리를 둔 행동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이러한 인지과학적, 비교종교학적 접근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고고학 연구가 유물의 편년이나 형태 분류 등 실증적인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넘어서는 해석이나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할 경우 비판에 직면하기 쉬운 학문적 풍토가 존재한다. 그러나 종교와 상징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개별 유적과 유물에 대한 분석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사고방식이라는 더 큰 틀에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고학이 인지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만나 논의의 폭을 넓힐 때 과거 인류의 정신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정신세계로의 체계적 접근. 고고학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오래전에 사라진 문화와 문명의 사고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인지 고고학은 과거의 인지 작용에 대한 가설을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한 고고학적 절차들을 개발해왔다. 이 연구 방법들은 엄밀해하며 문자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과거 정신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첨단 과학 분석과 디지털 기술은 과거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상징체계를 더욱 풍부하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인지적 관점을 고고학의 여러 하위 분야와 통합하여 인간 행동의 근원적인 동기와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통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인간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지 고고학은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굴 현장과 그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 빛을 발한다. 박준범은 신석기 시대 유적인 구평리에서 채집한 흙시료를 수개월에 걸쳐 분석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얇고 정교한 뼈바늘을 찾아낸 경험이 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세밀한 도구 제작 기술과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고학적 증거를 끈질긴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준용은 강화도 고려 시대 유적에서 말 또는 소의 머리뼈 50여 개가 두개골의 특정 부위 정수리만 동일한 방식으로 깨진 채 발견된 사례를 발굴한 적이 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제사나 식용을 위해 동물을 도살할 때 일정한 규칙과 방식을 따랐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즉, 무질서하게 버려진 뼈 더미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행위의 결과물로 해석함으로써 과거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을 추론할 수 있다.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고학계에서 인지 고고학 분야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실증주의적 학문 풍토. 한국 고고학계는 눈에 보이는 실증적인 유물과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상징, 인지, 정신세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해석하려 할 때 이를 추상적인 상상으로 치부하거나 비판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꽃가루가 발견되면 꽃장식이라는 식의 단순한 논의를 넘어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문화가 아직 부족하다. 학문간분과 현상 상징이나 미의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고학보다는 미술사학계에서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반구대 암각화나 빗살무늬 토기의 미학적 가치는 미술사에서 주로 논하지만 이를 발굴하고 1차적으로 분석하는 고고학계 내에서는 인지적 상징적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